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월목이라고 하는 평일에 음주운전이 많았고요. 시간대를 보면은 오전 6시에서 오후 18시까지 주로 낮에 음주를 하고 이제 운전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예. 코로나19 때문에 밤에 술을 마음대로 못 먹기 때문에 아마 낮에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까지 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니까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 아무리 코로나라도 음주운전은 밤에도 낮에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음주운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구로구의회의 한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술을 마신 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명 노마스크로 길거리를 활보합니다. 일행과 부둥켜 앉는가 하면 헤어지기 아쉬웠는지 떠나는 일행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지난 2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 의원의 모습입니다. 해당 의원은 당시 한 가게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저녁 9시쯤 가게를 떠났는데 얼마 못 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구로구의회에선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열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를 아직 당사자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 내용을 보고 어떤 판결 내용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윤리특위를 위원을 구성하고 열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임시회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연기된 임시회가 열리면 그럼 이 안건이 올라가서 윤리특위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자 연기된 구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말에서 오는 9월 초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 구로경찰서에선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취재진은 해당 의원에게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입장 등을 묻고자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끝끝내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기초의원들의 이런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코로나로 마스크 지금 필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모범을 보여야 될 의원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심리들이 이제 발동을 하냐면 대부분 이제 자기 동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기초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좁은 지자체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선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음주운전도 잦고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혈중 농도가 0.08 이상 되게 되면 이제 면허 취소 수준이 이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윤리 강령에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먹고 또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거는 어떤 형사법적으로나 또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좌시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초의원들의 음주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작년에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 문제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관수 강남구 의회 의원이었는데요. 네.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나 적발이 됐어요. 2007, 2008, 2020년 처음이 이렇게 아니었군요. 예, 세 번이기 때문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남구 의회에서 이제 제명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됐는데 사실 이게 기초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은 전국적으로 한 4, 5천만 원 정도의 네. 연봉까지 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도덕 윤리적으로 또 모범적인 어떤 행태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에서 일종의 지역 연고에 따라 가지고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객관적인 선출이 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문성도 높여야 되겠지만 좀 객관적인 어떤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선출하는 선거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전문적이냐?
혹은 모범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말로만 지방 분권을 외치고 있지 이를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모습은 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기초의원들에 대한 추락한 신뢰감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대로 체벌이나 이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윤리특위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네. 대부분의 이 기초의회에서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아는 처지에 어떻게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징계를 하겠느냐라고 실제적으로 그런 주장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윤리특위를 정말 정확하게 열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구로구 의회도 한다고는 했는데 예. 과연 그게 열려서 징계까지 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정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공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이제 악순환이 벌어진다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윤리특위를 열거나 그랬을 때 그 경중에 따라서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한 번이라 하더라도 3명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이제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떠나가지고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자체의 한정이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전문성은 드러나기 힘들고 오히려 비위나 비리가 더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또 기초의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굉장히 각별하게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품행에 대해서 좀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에도 계속 될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국 지자체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충전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강동 빗살머니가 있는데요. 과연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영상을 보고 나서 평론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동구가 카드형 지역 화폐인 강동 빗살머니의 충전, 결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약 9개월간 강동 빗살머니에 충전된 금액은 모두 183억 원. 이 가운데 82%, 150억 원이 강동구에서 사용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매달 10억 원 이상 결제액이 발생해 강동 빗살머니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구는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식주와 교육, 의료 분야에서 사용이 돋보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명일동과 길동, 고덕동의 특정 소수 가맹점에서 결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타 지역민들의 이용도 높았는데 송파와 강남, 하남시 등 지역 외부에서 충전된 금액이 14억 원에 달했고 결제 금액은 11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는 학원과 독서실, 20대는 병원 음식점 등이 높았고 30대는 산후조리원에 집중됐습니다. 40대는 학원과 의료비, 50대와 60대는 농수축산물점에서 이용이 두드러졌습니다. 강동구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다른 지역 화폐인 강동사랑 상품권은 오는 10월까지 분석이 마무리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영상에서 강동 빗살머니를 봤는데 각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이런 지역 화폐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화폐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위시로 한 프랜차이즈점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 소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서울 중앙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좀 돈이 돌게 하자라는 것이 지역 화폐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강동 빗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그 전에 이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앱을 내려받고 예. 이제 그것을 설치를 해야만이 작동할 수 있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강동구의 빗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카드를 이제 발급받을 수 있고 네. 그것을 또 지역의 금고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특히 기존의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사용하게 했거든요. 이 가맹점을 사용하게 되면 가맹하지 않은 곳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빗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마트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프랜차이점을 빼고는 다 그냥 카드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충전 시 7%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상점은 30%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 40%의 이 소득공제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쉽고 또 이득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빗살머니가 좀 많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웬만한 지자체에는 이 자체적인 좀 지역 화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살고 있어서 고양페이가 있고 사용도 해봤는데 궁금한 게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 화폐가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하는 궁금증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것에 관련돼서 이제 중앙정부 관련 연구원과 또 지자체 간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효과는 좀 구체로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지출된 비용들이 지원금들이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데이터라도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또 할인을 못 해줘서 이용을 덜 했던 곳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여졌지만 이제 학원이라든지 네. 또 지역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또 할인을 하면서 이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떤 전체적인 편익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쓰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대형 마트가 있을 수도 있겠고 프랜차이즈점도 있는데 그런 상품과 서비스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상품과 서비스 실용성이나 실제성 관점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점은 약간 편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현상적으로 그 지원금의 일부 금액들이 소상공인들한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게 편익이 크냐라는 거는 각자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또 지역에 좀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사용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각자 그 처지에 따라서 이용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영상에도 나왔지만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골목형 상점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 상권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작년 2월이죠. 이때 전통시장이 상점과 육성을 위한 이제 특별법을 정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이 상점과 육성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을 받게 됐었는데 이 상점가 같은 경우 이제 이것은 이제 골목형 상점가라고 보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명동이나 중구에 갔을 때 네. 음식점들이 몰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전통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굉장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묶어가지고 골목형 상점가라는 건데 중구에서 이번에 관련 조례를 만들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소상공업 하시는 분들이 한 5만 2천여 개 되는데 그 대부분이 이런 음식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인회를 결성을 하시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구청에 내게 되면 전통시장처럼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이번에 마련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골목형 상점가가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 축제도 할 수 있고 또 홍보 마케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정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이걸 전 시장으로 뭐 사용처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지역 화폐하고 온누리 상품권하고는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발행처가 다르죠. 온누리 네. 상품권은 이제 중앙 정부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고, 뭐 지역 화폐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가맹점 숫자를 보면은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19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 화폐는 한 226만 개 되는데 그만큼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도소매업이라든지 뭐 용역형 점포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 기준을 좀 낮춰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 유통점 등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해 달라라는 것이 이제 온누리 상품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쪽의 이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좀 어느 정도만 되면은 온누리 상품권을 다 사용하도록 하는 건 이제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역이나 전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온누리 상품권을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좀 이렇게 조금 더 맞춤형 전략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의 지역 화폐나 지역 상권 살리기 정책에는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가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은 이제 그렇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동구의 빗살머니처럼 일정 세대 이상이신 분들은 온라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카드 등을 포함해가지고 물리적으로 거래하는 걸 편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역 골목 상권에 가시는 분들을 한 번 더, 두세 번 더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대적 대세에 따르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쇼핑 패턴에 익숙하신 분들을 어떻게 더 장려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각종 이제 지불 수단 등을 고민하는 것도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 더 나아가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또 지역 상권과 이런 정책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오늘은 구의원 음주운전 논란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